첫 번째하고 두 번째 시간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시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뭐 한 7, 8분 혹은 10분밖에 안 되는 시간일지 몰라도 거의 확실하게 시간 낭비를 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정도가 아니고 확실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부탁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시청하시는 어떤 시청자라고 하더라도 나는 아닌지 잘 아는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라이팅하고 스피킹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라이팅하고 스피킹에 문제가 있으면 그럼 ing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므로 제발 1번과 2번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문법적으로 ing를 잘 아느냐 모르느냐가 1번과 2번을 안 봐도 되는 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스피킹하고 라이팅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1번과 2번을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라는 것을 you should never forget that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1번과 2번을 안 봐도 3번을 볼 수 있으려면 라이팅하고 스피킹에 문제가 없어야만 한다고 I said it, I'm saying it again 다시 한번 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은 뭐로 쓰인 거냐면 여기 앞에 형용사가 있네요. 두 번째는 뭐로 쓰였냐면 여기 앞에 부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해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얘는 이해하기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앞에는 소위 말해서 관사가 있고 또 여기에는 전치사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ing 1번과 2번에서 배운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거 말고도 또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명사로 쓰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치사까지 필요하고 명사로 쓰일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관사, definite article, 정관사까지 필요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관사의 쓰임새는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이해하시고 넘어가고 나머지는 지금 신경 쓰지 마세요. 관사는 영어의 다른 문장 현상이나 그리고 여러 각종 복잡한 여러 가지 기이한 경우들을 다 완전히까지는 아니겠네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관사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이해했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단어 말고 영어 문장 구조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관사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그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과 영어가 형용사라는 점에서도 동사라는 점에서도 모든 관점에서 다르겠지만 특히 관사에서 가장 많이 다릅니다. 우리말과 영어는 관사의 측면에서 가장 많이 다르므로 요거는 지금 설명하려는 것만 일단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그냥 이해가 아니고 이렇게 그의 이론에 대한 이해, 그의 이론을 이해라고 제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이렇게 뒤에서부터 거꾸로 제한을 당하면, 그러니까 뭐 책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무슨 작품을 이해한 것도 아니고 그의 이론을 이해한 거잖아요. 이렇게 제한을 당하게 되면 앞에다가 정관사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조심하실 것은 그런데 아무리 제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부정관사를 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영어 문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제한당하고 있는 명사가 한 가지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우도 있다면 그러면 덜을 쓰지 않고 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건 글의 흐름에 따른 거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완벽하게 이해했다고는 하나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면 그러면 하나의 어떤 완벽한 이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완벽하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진짜로 완벽한 건 하나밖에 없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더 가도 좋겠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이 그렇지만 완벽한 이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했다면 좀 어렵죠. 완벽한 이해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그러면 어라고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흔하진 않은 현상이나 분명히 존재하고 이 두 개 헷갈리면 나중에 영어를 아주 참 깔끔하게 하기는 좀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는 왜 관사를 쓰지 못하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도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more understanding 하는 게 아니라 mixed theory를. 그런데 간단해요. 얘가 여러분, 더는 그고, 어는 하나의 어떤이죠? 자, 잘 기억하세요. 관사도 정관사이든 부정관사이든 넓게 보면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맞죠? 어떤 하나의 관사도 넓게 보면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요 ing로 끝날 말 이해하기는 순수한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형용사의 수식이 아니고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고 했죠. 맞죠? 그러므로 관사를 사용하지 커다란 더 넓게 보면 형용사에 해당하는 관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 무슨 문제가 남는 거냐면 그러면 이렇게 명사가 쓰였을 때는 전치사가 항상 of냐 그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명사가 쓰였을 때 그건 ing가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모든 명사가 쓰였을 때 그 명사하고 뒤에 있는 명사의 관계를 밝혀줘야 되는데 이 관계라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책상, 집 아니죠. 집에 있는 책상. 그때 뭐뭐에 있는이 두 개의 명사의 관계를 밝혀준 거죠. 그렇죠? Tom 점수 아니죠. 탐의 점수이죠. 탐 점수가 아니고 탐이 받은 점수. 그때 의 뭐뭐가 받은 이 탐과 점수의 관계를 밝혀주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밝혀주는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장치가 전치사인데 명사하고 명사의 관계를 밝혀줄 때 of가 참 많이 쓰이긴 하지만 of가 유일한 것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만 ing로 끝나는 명사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겠죠. 당연히요. 맞죠?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하나 보여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온도의 이건 전치사의 문제이지 더 이상 ing 문제가 아니므로 아주 간단하게만 보여드립니다. 온도의 급격한 상승. 그러면은 급격한 상승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A sharp increase. 그 다음에 뒤에다가 temperature. temperature는 이렇게 약자로 temp 써도 괜찮습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기회를 빌어서 제발 약자를 자기 마음대로 쓰지 말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쓰는 대로 써야 됩니다. 대부분의 약자는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약자들은 실제로 본인이 마음대로 쓰지 말고 약자를 그렇게 쓸 수 있는지 없는지 꼭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어느 정도 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어볼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 없다면 사용할 수 없다. 제발 엉터리 쓰지 말자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온도의 급격한 상승, 이 상승하고 그 다음엔 온도 사이에 얘네요. 우리나라 말로 의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는 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얼마나 쓰고 싶겠냐 그 얘기입니다. 이건 전치사의 문제이긴 하지만 당연히 단순 명사일 때는 동명사하고는 달리 전치사를 써야만 하므로 이건 동명사하고 단순 명사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짝 설명하는데 워낙에 전치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써야 되는 단어는 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상승뿐만이 아니고 어떤 종류이든지 변화, 증가, 감소 뭐든지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상승이 뭐가 있겠죠? increase, 그 다음에는요 rise. 그렇죠? 그럼 감소는 뭐가 있겠죠? decreas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요? fall. 이런 단어가 쓰여도 뒤에 나오는 단어는 in입니다. in. 만약에 이런 게 참 재밌고 어려운 부분인데 만약에 억지로 of를 쓰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기 temperature라는 물건이 있는데 마치 temperature라는 물건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temperature라는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그 안에서 within the concept of temperature 그 temperature의 개념 안에서 무엇인가가 증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increase 다음에 of를 써서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승, 증가라는 뜻일 때는 그러면 in을 써야지 of를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of를 쓰게 되면 이 temperature라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어떤 object가 있어요. called temperature. 그게 실제로 in height, 높이에 있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지만
문법은 스피킹이 안 되는 사람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스피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문법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죠? 엉터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 읽는 양이나 경험이나 감각, 이 굉장히 뛰어나서 가끔 스피킹은 그렇게 잘 되지 않지만 문법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긴 한데 참 그런 경우들은 진짜 예외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강사, 교수, 선생님들 그리고 영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통틀어서 말해볼 때 지금까지 스피킹은 안 되지만 영어 문장력이 뛰어나서 문법을 가르치는데 큰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는 서울대 영문학과 출신들 뿐입니다.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안 그러면 그 정도의 문장력이 없다면 그러면은 실제로는 스피킹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이거 왜 나와 있는지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첫 번째를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은 그러면은 ing로 끝나는 단어가 동명사 뭐뭐 하기라고 번역되는 경우에는 부사랑 어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단순 명사일 때는 형용사랑 어울린다는 거 말고 전치사 그 다음에는 관사까지 포함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꼭 여기다가 Q&A에 좀 알려주시고 회원으로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회원으로 등록해야만 저희가 대답을 해주기로 이렇게 정책을 바꿨습니다. 자, 정책을 왜 이렇게 바꿨냐고요? 그건 제 맘이죠. 자, 정책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 등록하신 다음에 ing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올려놓으시면은 그러면 또 자세하게 뭐 동영상을 통해서 혹은 이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ing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찍어야 될 게 확실하네요. 자, 여기까지가 ing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